안녕하십니까. 빛골 전남대병원 박광성 명예진료교수입니다. 저는 제30회 국제 백세인 연구단 학술대 대회장을 한국 백세인 연구단장으로 지난 6월 달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이시는 우측 화면에 있는 영문 서적 이름이 그때 우리 한국 백세인 연구단에서 발행한 영문 서적, 저희가 국제 학술대회를 맞춰서 발행을 한 거고요. 오늘 주제는 한국 백세인에게 배우는 건강 장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 백세인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문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4년 말이었죠. 저희가 이게 우측 그래프를 보면 2000년에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하는데, 2024년에 보십시오. 20%가 넘었지 않습니까? 24년 말입니다. 해서 이때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이 기간에 도달하는 게, 프랑스는 154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94년, 일본이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24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데, 사회가 일단 다들 이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제 좋겠다 하지만 건강 수명이 증가해야 됩니다. 건강 수명. 근데 만일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의 차이가 계속 벌어져 있다면, 정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계속 그 병원 신세를 짓고 또 요양원을 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자율성, 독립성을 잃어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삶의 마지막까지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수명을 이렇게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세인, 100세까지 살아본 어르신들,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셔서 100세까지 이렇게 이르셨는가. 건강하지 않으면 100세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시면은 일반 고령층, 일반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평균 수명이 약 83세죠. 기대 수명 남성은 82세 정도 사는데요. 그냥 기대 수명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훨씬 짧아요. 한 10여 년이 이렇게 우리가 건강 유명 상태로 이제 지내는 기간이 있는데, 이 장수인들 보면요. 100세이나 초백세인은 110세 이상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질환이 늦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한 60대가 되면 그게 어떤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그런 게 질환으로 이완되는데, 이제 80이 넘어서 그런 질환이 온다랄지, 아니면은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계속 치료를 하면서 가서 100세를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세인들이 이제 차지하고, 물론 일부 이렇게 좋은 유전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영향으로도 이렇게 그 질환에 걸리지 않고 100세 이상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건강 수명의 핵심이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질병과 기능의 시작을 또 늦추고, 아픈 기간을 가능한 한 생의 말기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9988-123이라는데, 거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3일 만에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백세인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25년 동안 저희가 한국 백세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가운데 이게 서울대 박상철 교수님이십니다. 박상철 교수님이 사실 1998 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한국 백세인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018 년에 전남대학교 이제 석좌 교수로 오셔서 이제 저희 전남대학교 노화과학 연구소 연구팀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세인 연구가 이제 서울대에 이어서 저희 전남대에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좌측에 이렇게 보면 백세인 이야기라는 것도 박상길 교수님이 처음에 출간하셨고 한국 백세인 20년 요 20년간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2022 년에 저희가 출간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6 월에 전라도 고창에서 국제 백세인 컨소시엄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30회 저희가 30회 기념식도 같이 했는데 이 국제 백세인 컨소시엄은 전 세계가 이 백세인 연구를 하는 연구단들이 우리 한국 백세인 연구단 같이 연구단이 있는데 이때 18개 연구단 14개 국가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인제 기념사진 찍었는데 내년에는 작년에는 저 미국 보스턴 근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표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우리 박사길 교수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백세인 장수하면요. 이제 블루존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블루존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인 장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의 사르데냐랄지 일본 오키나와 미국의 로마 린다 이런 지역이 이제 블루존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블루존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특성을 보면 5가지로 되게 이야기하는데 규칙적인 일상생활, 자연스러운 일상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절제된 식습관, 되게 아주 균형 잡힌 식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매우 낮은 흡연율. 근데 이제 블루존에 특화된 거 보면 되게 지중해 쪽은 올리브유랄지 식물성 식단, 그리고 이제 소식 이게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포만감이 들기 한 80% 정도만 먹어라 하는 그 오키나와 식단이 있고 어떤 이렇게 신앙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로마 린다랄지 그 지역이랄지 이런 데가 이제 블루존이 각각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지리산 인근이냐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이라 해서 구곡순담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한국의 블루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뭐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 이게 마을 공동체 경로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청정산수 미네랄 물 뭐 제상 이렇게 이런 행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블루존하고 다른 우리의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수 벨트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00 년도 이게 색깔로 보시면 이렇게 청색 진한 데가 장수도가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리산 인근이 높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보면 약간 경상도 이쪽으로 산청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점점 이렇게 지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서 아마 이게 이렇게 장수도가 높아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내륙 산골에는 이제 나물이랄지 발효식품 중심이고 이제 해안가는 생선 해조류 중심에서 이제 식생활이 약간 차이가 있는 이제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장수는 어떤 개인 유전적인 행운보다는 이런 자연 환경과 공동체 문화가 공유된 누적된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세인의 하루를 움직이는 이제 5가지 행동 축을 보면요. 되게 이제 이게 우리가 백세인 하면 이렇게 초장수인 하면 뭐 유전자가 상당히 관여할 것이다. 근데 유전자는 많은 논문에서 20% 에서 30%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기여하는. 당연히 유전자가 기여를 하죠. 그렇지만은 전부가 아니다. 나머지 70%가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생체 일상생활은 생체 리듬이 관여를 하는데
이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일상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따로 날 잡아 갖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 하루의 일상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면 리듬입니다, 수면. 우리 생체 우리 몸도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게 수면도 중요하고 수면 리듬을 가져야 되고 염증 차단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 같이 보면 염증 지수를 보면 다 맞아요. 예 저 백세인들 보면 정서적 유대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떤 세포의 이렇게 그 대사 기능의 안정성을 유지한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딱 이렇게 집혀 있어 가지고 백세인들은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100 세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게 보면요. 한국인의 밥상 보면은 한국 요새 K푸드라지 않습니까?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식사를 조금 많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한국 식사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주로 밥하고 쌀이라지 곡식은 밥하고 된장국, 김치 그러니까 반찬들이 나물, 생선, 달걀, 해조류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백세인들 보면 약간 소식합니다. 적게 먹고 골고루 먹습니다.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덜 짜게 먹습니다. 덜 짜게 먹고 스스로 즐겁게 먹습니다. 해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을 일반 우리나라 상대로 쌀을 그러니까 밥을 먹기 때문에 노인들이 한 74% 탄수화물 섭취하는데 이렇게 백세인들은 68% 약간 낮잖아요. 나트륨 섭취도 일반적으로는 4,800 밀리그램 상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짜게 먹습니다. 그런데 장류 때문에 그러죠. 근데 백세인들은 이제 3,100 밀리그램에서 쪼끔 더 상대적으로 싱겁게 먹는다. 그리고 식생활 보충제 보면 여기 2000년도 초에는 약 16-7% 정도가 인제 뭐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 그게 보충제를 먹었다는데 지금은 60% 이상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이게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또 이렇게 홍삼도 많이 보급돼 있고 또 이렇게 이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또 건강식품들 많이 또 드리니까 그런가 상당히 보조식품제를 많이 복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인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농촌에 이게 102세 어르신인데 집 앞에 이렇게 되게 보면 옛날 지금도 농촌 집에 가면 다 이 채소를 앞마당에다 이렇게 심고 이렇게 가꿉니다. 그래 서 바로 채소를 이렇게 먹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채소를 가꾸면서 또 좀 더 몸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밀착형 신체 활동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헬스클럽에 등록해 갖고 뭐 하면 뭐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제 계속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일상 하루의 생활에서 일정하게 그냥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계단 있으면 그냥 걸어 갑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능하면 안 타고 그냥 그런 또 계단도 2 계단씩 올라간다랄지 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안 타고 또 걸어간다랄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랄지 이제 그런 거 진짜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날 잡아 갖고 그냥 시간 잡아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걷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의 하루 일상을 일정하게 운동을 하게끔 그냥 세팅을 해 버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운동성 활동 대사를 극대화하는데 특히 인제 요새 우리 한국 남성들은 가능하면 또 이렇게 부엌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으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 저녁밥을 이게 밥을 얻어 먹으면 제가 설거지를 다 합니다. 근데 설거지 한번 해 보세요. 설거지하면 이게 배가 꺼집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배가 꺼집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요. 갔다 오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듯이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것을 나의 루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세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담배와 술 지금 담배 태우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오늘부로 끊으십시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많은 암의 유병이고 심혈관 질환에 그리고
이게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백세인들 담배 피우시는 분 좀 드뭅니다. 드물어요. 드물고요. 이제 사실 이 평생 금주자도 상당히 높은 비율 70-80%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백세인이 여성들이 5 내 6대1 비율로 많아서 아마 이게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겠 점도 있긴 있지만, 이 음주는 사실 약간 절주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많이 권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려면 한 잔씩 하게 되는데, 그 술 종류마다 컵 있잖아요. 그 한 잔 정도를 하는 것을, 그 정도는. 근데 만일 내가 암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금주입니다. 암은 유발 요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쪼끔 더, 저는 이제 전공이 성기능이니까 약간 더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금주가 아니라 저는 절주인데요. 주의자, 주의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백세인은 상당수가 이렇게 금연 금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노쇠는 기능적 독립성 상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인데, 신체 건강에서는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빠지면 나중에 못 걷거나 휠체어 신세를 진다거나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게 되게 되면. 그래서 요새 그 이게 우리가 뭐 노인대학이랄지 뭐 이렇게 많은 유튜브 같은 게 보시면 "근육이 돈이다. 근육 부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육은요 키워야 됩니다. 어 이렇게 약 먹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 가지고 하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노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표시하는 건데, 이게 짙은 녹색하고 옅은 거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뭐 이제 전화 걸거나 찾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그런 게 이 은행을 가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약간 옅은 색깔인데, 되게 70 세까지는요 거의 90의 7% 90의 90, 이게 거의 이런 생활을 다 해요. 보시면 이제 거의 80대 보십시오. 80 대는 70% 에서 50% 이 기능 도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90 대가 되면 이거 50% 정도, 또 도구적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약 30%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100 세인은 이게 거의 10% 내외로 상당히, 그러니까 완전 이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독립하는 생활 이야기입니다. 이게 쪼끔 분명히 100 세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되게 100 세인 어르신들을 가서 보면 대화도 가능하고 같이 이렇게 나들이를 좀 뭐 이렇게 집안 이렇게 소일거리도 하고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그 색깔로 보면 이게 남성, 여성에서 보면요. 여성이 훨씬 더 이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약간 여성 호르몬 폐경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한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새 인제 그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폐경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을,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하여튼 이 노쇠를 이렇게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정신 건강이죠. 정서적 회복 탄력성. 백세인들 보면요, 의외로 우울증이 낮아요. 우울증 비율이 낮고, 성격을 보시면요, 성실하거나 우호성, 친화성이 있고요. 신경증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인제 인지 능력을 보면 옛날 20년 전에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낮은 게 좀 나왔는데, 점점 쪼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치매 우리 국가 사업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쪼끔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인제 고립, 고독을 이렇게 상당히 우울감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으니까 쪼끔 더 관계망을 넓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런 우리 이렇게 100세 어르신들이 이게 성격적 감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서적 안정성을
상당히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제 이것은 인제 요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아주 특징적으로 잘 갖춰진 것이 인제 경로당 시설이거든요. 이 경로당 저희가 이게 곡성에서 요 100세 어르신이에요. 가운데 계신 분이 같이 이렇게 이 어르신이 이제 100세 어르신이니까 인제 할머니들도 같이 이렇게 놀아 주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이 가족 돌봄도 있지만은 이제 이웃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특히 도시에, 농촌은 잘 돼 있는데 요새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올해 지금 돌봄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강한 100세, 그러니까 건강 이 노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인생 후반전은 계획하는 사람이 더 오래 더 잘 산다, 하고 이제 우리 책에도 맨 마지막 장에 이 부분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은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직장 근무하면 은퇴 시기를 맞이하는데, 목표가 없는 은퇴는 무계획과 단조로운 일상으로 더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게 어 결국은 아무 목표가 없고 생활이 없길 안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주변 관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이 어떠하고 안 움직이니까 이제 노쇠도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계획된 인생 이 후반전, 그러니까 이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또 어떤 퇴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인제 건강, 재산, 가족, 여가, 자아실현, 이런 생애 8대 생애 주기를 다차원적으로 영역을 정립해서 은퇴 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뭐 서로 배워야죠. 여가, 공동체, 사회 봉사, 또 어떤 꿈,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뭐 80 인데 80도 꿈을 꿀 수 있어요. 80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90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런 어떤 게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또 주간 목표, 그럼 오늘 목표도 가요, 오늘.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아침에 아침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나 오늘 뭘 할 것인가.'를 뭐 두세 가지 정도를 메모를 해 가지고 오늘 실천을 했다. 그러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지 않습니까? 뭐 50 대는 50 킬로, 60 대는 60 킬로, 70 대는 70 킬로 빨리 간다는 것인데, 이게 시간은 똑같은데 빨리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하면 시간이 더디게 가요, 다시. 예전에 20-30 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50대, 60 대가 돼서 나의 은퇴를 하고 싶다. 저는요, 모토가 저 인생에는 인퇴는 없답니다. 인생이 1 모작, 2 모작, 3 모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직장, 두 번 직장, 세 번 직장이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예요. 이제 우리가 저도 작년에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명예진료 교수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것은 이제 인생 인제 저 같으면 이제 2 모작이죠. 그다음에 또 3 모작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66, 저 같으면 66 세면 100세 되려면 30여 년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길게 잡고요. 잡고, 그러면 오늘부터 뭘 할 것인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쪼끔 더 어떤 목표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당장 시작하는 한국 백세인의 8대 생활 행동 강령 오늘 강의를 쭉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보면 그 100 세가 되는 100 세인들한테 봤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유전은 20-30%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70%가 오늘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요.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기.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을 탄다? 저는 노약자석 절대로 안 앉습니다.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일단은 버텨 주는 거죠. 다리 하체 이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서서. 어 그 담배 술은 멀리하기. 담배는 이제 금연입니다, 금연. 오늘 당장 금연하십시오. 담배 태우신 분들은 내일 뜨겁습니다. 오늘 금연하셔야 되고 술은 절주를 하시는 분 고요. 다음에 인제 우리 케이푸드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소식을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체 근육, 하체 근육 구축시키기, 하체 근육, 근육 부자 말씀드렸죠? 근육이 왜냐하면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하고 하체 근육에서 또 운동을 해 주면요. 우리가 말하면 줄기세포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됩니다. 성장인자도 올라가고 줄기세포 제가 봤을 땐 특정한 질환 말고는 맞을 필요 없습니다. 뇌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우울과 스트레스 털어내기인데요. 이 부분은 정신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고 암의 또 어떤 그 유전 변형까지 돌연변이까지 일으켜 가지고 스트레스가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한 이게 노후를 갖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멀리하시고 적절한 내가 에 뭐랄까 적정 관리 가능할 정도 스트레스는 뇌를 자극하는 수는 있죠. 이제 그 정도까지지 더 이상 스트레스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고 혼자 고립되지 않기. 이것은 뭐냐면 정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주변 관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친구를 늘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관계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박상길 교수님이 항시 주장하는 바가 하자, 주자, 배우자인데 나이가 들면 투자 많이 베풀으랍니다. 베푸는 인생. 그리고 이렇게 뭐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요. 요새 AI가 화두 아닙니까? 저도 요새 AI 워크숍도 가서 배우고 오늘 슬라이드도 상당 부분 AI 툴을 이용해 가지고 쪼끔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하루 목표를 적고 이제 실천하자 하는 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하루가 모여서 일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 년이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펼쳐진 인생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계획된 삶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세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은 한 가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상 골라 가지고 오늘 당장 시행하십시오.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 받겠습니다. 음. 제가 질문이 아직 안 왔죠? 질문을 예.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세팅에서
아직 준비가 약간 덜 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보이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씩 보면요. 자, 고령 노인이 밤에도 두세 번 화장실에 가고 낮에도 자주 가는 경우 간혹 실금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병명 비뇨기과 비뇨기과 이건 비뇨기과 이게 남성은 피해갈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전립선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하고 감별도 하고요.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약물로 치료를 하면요. 상당히 빨리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세를 가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영양제나 먹는 걸로도 100세를 갈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영양제는요. 예, 부족한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어떤 영양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것을 특정한 영양제를 드시려면 사실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 가지고 내가 부족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좋고 이제 비타민 일반적인 비타민은 이제 종합 비타민은 이제 별로 이렇게 어떤 식사를 골고루 뭐 하지 않으신 분들, 편식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 때는 아까도 보면 100 세인들이 약 60% 정도 이렇게 영양제랄지 그런 것을 드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흡수력이 부족하다 할지 또 먹는 것이 조금 더 골고루 드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까 생활 습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습관. 이렇게 먹는 습관은 먹는 것은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단 편식보다는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은 뭐 돈 있으면 헬스클럽 끌어 갖고 계속 관리받은 운동이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일상생활, 일상 운동, 일상. 그냥 식사하고 나가 가지고 뭐 보통 보면은 몇 보 정도 걷냐? 뭐 요새 만보기가 있으니까 7,000보 이상 만보. 근데 인제 자기 무릎 상태랄지 상황에 따라서 쪼끔 이렇게 가변이 있습니다. 어 90세 고령이신데 방광암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방광암 같은 경우는 표재성 방광암은 수술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나이가 제한 요건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뇨기과 가서 상담하시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는 것이 요새는요 100세 건강을 하려면 치병장수 중요합니다. 병이 있으면 고치면서 100 세를 가는 것입니다. 어 고령 비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고령인 사람도 비만이면 장수를 못할까요? 당뇨 당뇨나 고혈압이 없다? 그러면 체형이 약간 비만이다? 100세 살 수 있죠. 뭐냐면 이게 비만이 사실은 이렇게 고혈압, 당뇨 하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 인자죠. 시작점이 비만인데 그것이 인제 일반적인 약간 체형상 비만일 수 있거든요. 그거와 다릅니다. '내가 약간 비만인데 검사를 해 보니까 다 검사상에 정상이네.' 괜찮습니다. 어 아주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어느 정도 살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 지방 일부 지방은요 뇌가 부족할 때 그것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걸로 쓰지 않습니까? 연료를 보충해 주고 보충해 갖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인제 우리가 쪼끔 더 경계해야 될 게 비만은 이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를 일으킨다면
그러면 그건 관리를 해야죠. 그때는 이렇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당뇨, 고혈압을 관리해야지 이게 치병장수로 백세로 가는 것입니다. 어 성기능 장애 때문에 걱정이 많은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점점 성기능 장애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나이 문제뿐만 아니라 피로, 불안, 활력저하 같은 증상과 합쳐 고민이 큽니다. 성기능 저하와 함께 별성 건강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다니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50 대에는요. 이제 인제 이런 병 하나씩 인제 막 시작하는, 왜냐하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 갱년기에 딱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성인병이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병이 하나 온 겁니다 지금. 제가 앞번에 그 성기능 장애 강의한 그 아마 유튜브 스크립이 있을 텐데, 일단 거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성기능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저희들은 그 문제점이 을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발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원인을 찾아서 그것이 생활 습관으로 왔다면 그걸 교정합니다. 그 질환 교정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생활 습관 조정이. 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남성 질환이어서 그건 관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문제는요, 관리합니다. 처음에 약물로 가고 그다음에는 약물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할 때는 수술로 갑니다. 예. 그러면 편하게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안 아프고 100 세까지 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70 대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쪼끔 들으실 것 같은데요. 70 대이시다면 일단은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가?' 왜냐면 자기가 이게 일단은요 보면, 내가 앞으로 지금 진짜 병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는 자기의 선친이나 가족들, 형제들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시면 그 질환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질환은 조금 예방 쉽게, 왜냐하면 우리 유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인제 갖고 계시는 질환이 지금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랄지 뭐 어떤 심혈관 질환이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일단 질환이 있으면 질환을 관리해야죠. 근데 그런 질환들이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상당 부분 생활 습관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이 그 질환을 이완시켜요. 처음에는 이게 생활 습관, 이게 30-40대 이렇게 갈 때 약간의 생활 습관이 이게 질환이 이렇게 이완될 때, 그때 생활 습관을 교정하게 되면 있던 병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이완해 버리면, 그 말은 이완했단 말은 고혈압 같은 요 혈관 내피관이 어느 정도 망가지거나 동맥경화가 왔다거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정상까지는 안 가잖아요. 쪼끔 더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쪼끔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목표점을 그렇게 잡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낫고, 100 세를 할 때 100 세가 크게 100 세가 되는 사람들 분류를 하면 3 개로 나눠지거든요. 회피형,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20-30%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자기 유전이랄지 환경이 너무 좋아 가지고 질환이 없어요. 100 세가 되더라도 병을 안 가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연형이라 하고요. 이런 질환이 빨리 그러니까 이게 60 대 가는데 없어요. 근데 남들이 대개 60 이면 고혈압, 당뇨가 한 50% 있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 50% 생기는데 80이 더 고혈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인제 좀 지연형 질환이 늦게 생겨요. 그래 갖고 이제 100세 가는 분들. 다음에 인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관심 가는 게 치병장수입니다. 병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관리하고 고치고 가는 거예요, 100 살까지는.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한 85세 되면 좀 여러 가지 봤을 때 약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거든요. 뭐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안 그럽니다. 수술하고 100살 사는 거예요, 속은 편하게 두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환마다. 100살 살려면 근력이 필수라던데 고령일 때는 어떤 운동으로 근력을 챙겨야 하나요? 돈 있으면요. 헬스장 가 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저는 이 필라테스를 합니다,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요. 필라테스는 장 근육을 안 쓰는 근육을 쓰게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을 하는 부분이 좋고요. 근력은 요새 그냥 집에서 밖에 안 나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근력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하체는 스쿼트가 최고입니다. 하체는 스쿼트. 스쿼트 저는 스쿼트를 자주 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 유튜브 보면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꽃짓발 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 올리는 그거 약간씩 그런 운동이랄지 플랭크를 한달지 플랭크를 한달지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그런 간단하게 꼭 헬스장까지 가 가지고 저도 헬스장 끊어 놓으면요. 3 개월권 끊으면 한 2번 나가고 뭐 안 나간 것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주 그것도 부지런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부분 어 약간 스트레칭 하시려면요. 우리가 말하는 국민체조 하셔도 됩니다. 요새 저 유튜브 보시면 국민체조 2번 반복으로 이렇게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그렇게 국민체조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쉽게 예 시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세 넘으신 분 많으신가요? 이게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행안부 통계로 보면 주민록 통계니까 한 18,000명, 2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청 통계가 있어요. 이것은 직접 가 보고 방문해 갖고 한 데서는 약 8,500 명, 우리나라에 지금 100 세인이 그 정도 사십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10배 많습니다, 100 세인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최근에 이제 앞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그럼 이 아마 사회복지적인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빨리 2030 년이면 지금 여성 기대 수명이 80, 90을 넘어선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의료 접근성이 좋고 또 돌봄이 이번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말로 요양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100 세까지 살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국 100 세인후 8대 행동 강령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인제 25 년간 연구를 해 갖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 드린 것인데 일단은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하루 루틴이랄지 일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실록 보면 왕들이 모든 걸 갖춰 놓고도 그렇게 오래 장수를 못 했지 않습니까? 앉아 있어. 이렇게 쪼끔 더 선비들은 앉아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설거지한다고. 저는 자진해서 합니다. 요새 뭐 무슨 남자가 부엌을 아이고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설거지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인한테 "점수 따. 내 건강 좋아져." 누가 안 하겠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어 노령에 접어들면
이도 성하지 않고 한데 이럴 때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 잠수에 도움이 될까요? 아 이 성하지 않는 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정말 옛날에 보면 오복, 치약 이게 이가 오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씹어야 먹어야 되니까 이가 성성해야지 그러니까 치아 관리 정말 잘하십시오. 치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치아 건강이 100 세를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요새는 이렇게 뭐랄까 노인 구강 검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검진을 꼭 좀 잘 받으시고 해 가지고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양제는 필요한 영양제를 드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그냥 누가 "좋다 카더라." 영양제 드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게는 내과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 가지고 부족분이 무엇일 것인가 해서 피부 이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영양제 먹는 것을 결정하신 것을 왜냐면 또 내가 먹는 습관이랄지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부족분을 먹어야 부족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부족을 보충해 준 것이 맞고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는 약이나 영양제나 보충제는 불필요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5세 남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고환과 음경이 줄었습니다. 조금씩이나가 생각해 보니 갑자기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대는 발견도 안 돼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과한과 음경이 줄어든 느낌? 이것은 일단은요, 비뇨기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성 호르몬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어떤 영향이 이게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그게 어떤 호르몬 영향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진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비뇨기과를 방문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초중반 부부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 문제로요? 실버타운은 어떤 시설이 갖춰졌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60 대라면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해 가지고 자기 거주지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새 의료도 이제 돌봄 있고 또 뭐 재택 방문 의료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자기가 사는 주거 지역에서 일상 옆에 이웃들과 함께 노년을 가자는 부분들이 굉장히 전체적인 방향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실버타운이 정말 잘 갖춰져서 어 뭐 좋은 친구, 좋은 시설이 있다면 어 괜찮겠죠? 위치도 좋고. 근데 일반적이라면 요새는 이제 이런 이렇게 도시나 농촌이나 이렇게 시니어 뭐랄까 센터들로 인제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이용하는 그것도 좋을 방법 같습니다. 해서 오늘 지금 이제 준비 제가 지금 50 분 30분 강의하고 20 분간 질문답을 받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사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건강하게 100 세를 살고 싶다.' 한다면 어 오늘의 습관에 달려 있다. 오늘의 습관, 나의 습관 그리고 나의 이런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나의 건강을 건강하게 100 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 8개 생활 행동 강령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 드렸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중 하나라도 오늘 시도를 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